반갑습니다. 들깨국어 고원빈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요 중원고 1등급 문제풀이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있었던 요 18번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이 해설 영상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본 친구는 바로 해설로 넘어가 주시고 안 풀어본 친구들은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였었고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중피동과 관련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피동사가 있고 피동사 뒤에 아지다 또는 게 되다가 붙어서 이중피동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 밑에 문장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윗문장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사동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빈약하죠.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생각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해 볼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가장 주된 관점이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세 가지 꼬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필요한 사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자, 요 가에 세우다라고 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동 표현일까, 피동 표현일까? 자, 세 번째는 이 불려지다라고 하는 용언에 사용되어 있는 접사는 무엇일까? 잠깐의 고민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 고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본격적인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이 불필요한 사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불필요한 사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동 표현이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교육이라고 하는 체현 뒤에 시키다라고 하는 사동 표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대신에 이 시키다라고 하는 요 접사 대신에 우리가 다른 접사인 사동의 의미가 없는 하다라고 하는 접사를 넣어 볼게요. 이 용언이 다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강사가 아이를 교육시켰다 라는 문장 대신에 강사가 아이를 교육했다. 문장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런 시키라고 하는 표현, 사동 표현을 쓸 필요 없이 이 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충분히 문장의 의미를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필요한 사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체현 뒤에 이 시키다라고 하는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시키다라고 하는 접사 대신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를 결합시켜 볼 겁니다. 자, 하다라고 하는 접사를 결합시켜 보고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있는 시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신 하를 넣어서 문장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괜찮다면 우리는 그 문장을 불필요한 사동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시키다 대신에 하다를 넣어봤는데 문장의 의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빈쌤이 누구를 입원시켰다 라는 예시가 있을 때 원빈쌤이 누구를 입원했다 라는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다 대신에 원래대로 사동 표현인 시키다를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를 넣었을 때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시키다를 쓴 표현이 올바른 사동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이 밤을 새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동 표현일까요? 피동 표현일까요? 자, 먼저 이제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새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동 표현도 아니고 피동 표현도 아닙니다.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우다라고 하는 용언과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용언이 밤을 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다라고 하는 표현과 밤을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밤을 새다와 밤을 세우다는, 자, 세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개의 용언 중에서 실제로 목적어가 필요한 용어는 얘만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밤을 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 밤을 새우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거를 이제 주원고 선생님이 의도하신 거라면 조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이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동과 관련된 니은 쪽에 있었더라면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되게 헷갈렸을 수도 있는 생각이 되는 거겠죠. 자, 무튼 이 우라고 하는 접사는 애초에 피동, 접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 가선지를 지웠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출을 활용할 때는 이런 표현은 언제든지 다시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다는 둘 다 아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타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꼬리 질문은, 자, 불려지다에 사용된 접사가 무엇일까? 자,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헷갈리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잘합니다. 자, 내가 부르까지는 정리를 했어. 부르까지 정리하고 이 뒤에 붙는 접사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라고 하는 접사로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불리어지다 이런 식으로 읽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접사는 리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부르이어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야. 아니 선생님, 불려지다잖아요. 왜 이가 결합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르 불규칙 용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르다의 르라고 하는 자식이 우리가 르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서 어간이 르로 끝나는 경우에 이 르 대신에 리을로 변하는 용언들을 우리가 이제 르 불규칙 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르가 리을로 바뀌었을 때 앞에 있는 리을이 요 앞에 받침으로 가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리을이 여기 초성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리어지다 이런 식의 활용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꼬리 질문들을 다 정리하고 났을 때 실제 선지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좀 당부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 풀이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풀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1등급, 전교 1등과 관련된 풀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선지 속에 있는 모든 예시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밤을 새우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동피동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니은 문장 봅시다. 자, 니은 문장을 보시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다. 자, 그럼 여기 금지시키다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금지 뒤에 시키다가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보기로 했죠? 이 시키다라고 하는 친구 대신에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결합시켜 보기로 했죠. 자, 그리고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는지를 따져보기로 했었어. 기억하실까? 오케이. 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 문장을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불필요한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선지는 니은 맞았지만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나문장 봅시다. 자, 사과가 담겨진 바구니. 자,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용어 얘기해 볼까요? 자, 무언가를 담다. 담다에서 출발을 하겠죠. 담, 기, 어지다. 자, 나머지도 한 번에 한번 해버리자. 자,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닦다. 닭, 이, 어지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중피동을 판단할 때는 자, 원래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치즈 스틱 늘리듯이 쓱 한번 늘려보는 겁니다. 용어를. 자, 닭, 이, 어디다. 이런 식으로 늘렸을 때 아, 이중피동이구나 바로 판단해 볼 수 있게.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 자, 이, 히, 어디다.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히리기라고 하는 접사 한 번씩 썼고요. 뒤에 어디다가 결합됐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마 문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접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형태소를 분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르, 이, 어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2에서 한번 어디다에서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중피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나다라마의 기억에서는 전부 다 이중피동이 쓰였네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불필요한 사동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시문에서도 불필요한 사동과 관련해서 설명이 빈약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니은 문장들을 보시면 자, 발생이라는 체연 뒤에다가 자, 피동접사 되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발생되다라고 하는 거는 피동사입니다. 불필요한 사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니은 문장 볼까요? 소개해 줄게. 자, 이 표현은 소개 뒤에 접사 하가 결합되어 있네요. 시키를 하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있기도 전에 이미 사동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자, 우리 라의 니은 문장 볼까요? 교사가 아이를 교육시키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교육 뒤에 사동접사 시키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해보기로 했었냐면 이 시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하를 넣어보기로 했죠. 자, 그리고 의미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봅시다. 교사가 아이를 교육했다.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시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하라고 하는 접사를 넣어서 교육했다. 이런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불필요한 사동.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정답 선지는 라선지가 됐던 거죠. 자, 마지막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집중. 자, 이 친구 마찬가지로 찍, 히, 어디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자, 접사 한번 썼고, 어디다. 피동 표현 두 번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피동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자, 막상 정리하고 보니까 별거 없죠? 정답 선지를 좀 골라보자면, 이중피동은 라, 잊혀질래서. 불필요한 사동은 라, 교육시키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정답은 4번 선지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2학기 중간고사에서 문법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개념을 이해하고 얘를 적용시키는 문제를 자꾸만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답만 내는 풀이를 지양하자. 답만 내는 풀이를 지양하고, 자, 조건 분석, 선지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쌤이랑 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과하게 공부하는 게 문법 만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습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 하나하나 다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지 꼼꼼하게 분석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 잘 풀기 위해서는 어때요? 불필요한 사동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묻는 문제였었죠. 자, 우리가 사동, 피동이라고 하는 건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 개념들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결국 문법 문제를 문법 문제답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형태소로 구분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부르, 이, 지, 니은 이런 식으로 형태소로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문법 만점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이상 이 중원고 1등급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